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산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1.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익의 공급일을 작성일로 하여 작성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된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지연 발급. 공급 시기가 1월부터 6월이면 7월 25일. 일단 요 날짜를 외워두세요. 공급 시기가 7월부터 12월이면 다음 달 1월 25일. 자, 요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자, 공급이 만약에 4월 20일 날 공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발급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이니까 5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5월 10일을 넘어가 버리면 늦게 발급했으니까 뭐가 돼요? 지연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지연 발급을 해주냐면 이 날짜가 7월 25일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학교를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 4교시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3교시에 출석을 하면 그쵸? 지각이 아니라 결석이에요. 출석을 했지만 결석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7월 25일을 넘어가 버리면 그쵸? 발급을 했어도 발급을 안 한 게 돼요. 그래서 미발급 가산세. 자, 그럼 다시 가산세를 정리하자면 자, 이렇게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자, 4월 20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5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을 발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5월 10일을 지났다. 넘어가 버리면 늦게 발급을 했으니까 이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늦게 발급했으니까 지연 발급 가산세가 생겨요. 그러면 언제까지 지연 발급이냐면 7월 25일까지. 그쵸? 마지노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5일까지가 지연 발급이고 만약에 이 날짜를 넘겨버리면 발급을 했어도 미발급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요 날짜 7월 25일, 1월 25일을 기억해 둬야 돼요. 자, 한 개 더 보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자, 8월 16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공급을 8월 16일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전자세금계산을 발급해야 돼요? 다음 달 10일이니까 9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9월 10일을 넘어가 버리면 그죠? 늦게 발급했으니까 지연 발급 가산세를 내야 돼요. 언제까지냐면 1월 25일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1월 25일 이후에 만약에 전자세금을 발급했으면 발급을 했어도 뭐가 된다? 미발급이 된다. 그래서 미발급 가산세를 내야 돼요. 자, 요건 이해 가셨죠? 자, 2번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자,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이죠. 그런데 만약에 종이세금계산을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를 내야 돼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미발급인데 자, 미발급은 원래 2%고 지연발급은 1%예요. 근데 종이발급은 1% 가산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지연발급에 넣으면 그쵸?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냥 종이발급은 뭐다? 지연발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종이세금계산을 수취했어. 그러면 가산세가 없어요.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는 가산세가 없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은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2번 보면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 자, 발급은 거래처에 주는 게 발급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송은 국세청에 주는 거예요. 국세청에 주는 거를 전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된다. 그죠?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지연 전송이 있는데 1월부터 6월, 그쵸? 1기에 해당되면 자, 7월 11일 이걸 외워두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7월부터 12월 2기에 해당되면 뭐다? 1월부터 11일 요걸 외워두시면 되겠죠. 얘도 자, 예제는 좀 이따 밑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요 가산세를 통틀어 보면은 지연발급, 지연수취,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요거를 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 1번 가산세는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지연 전송, 미전송이 있어요. 자, 요 1번 가산세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산세예요. 언제든지. 자,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가산세를 정리를 하자면, 자, 보세요. 자, 3월 17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언제까지 전자세금계산 발급을 해야 돼요? 다음 달 10일이니까 4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날짜를 넘겨서 발급을 하면 지연 발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연 발급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늦게 받은 사람은 지연 수치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그쵸? 자, 늦게 받은 사람은 사실 죄가 없지만 둘 다 책임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발급한 사람은 지연 발급 가산세를 매기고 늦게 받은 사람은 지연 수치 가산세를 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을 사람이 재촉을 하겠죠. 그러면 까먹고 있다가 발급자가 끊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 다 책임을 매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언제까지가 지연 발급이라 그랬어요? 7월 25일. 그쵸? 공급일이 일기니까. 그러면 7월 25일을 넘어가면 미발급 가산세를 내야 돼요. 자, 전송 쪽을 볼게요. 만약에 4월 10일 날 발급을 했다면 전송은 발급한 다음 날이니까 4월 11일까지 전송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날짜를 넘겨버리면 늦게 전송했으니까 지연 전송 가산세예요. 언제까지? 7월 11일까지예요. 7월 11일. 좀 날짜가 다르죠? 만약에 7월 11일을 넘어갔어요. 만약에 뭐 7월 10일 날 전송을 했다 그러면 미전송이에요. 전송을 했지만 그쵸? 너무 늦게 했어. 그래서 전송을 안 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미전송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지연 전송, 미전송 가산세. 자, 요걸로 그쵸? 다 표현이 되죠. 그리고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도 지연 발급 가산세를 낸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예요. 그 다음에 납지는 납부지연, 그 다음에 영세율 가산세 이렇게. 자, 2번, 3번, 4번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거나 수정신고할 때만 나오는 가산세예요. 만약에 예정신고 누락분도 없고 수정신고하는 게 아니면 2번, 3번, 4번 가산세는 나올 일이 없다. 자, 번호는 제가 임의로 매긴 거예요.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번호는 그냥 임의로 매겼어요. 그래서 1번 가산세는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지연 전송, 미전송. 얘네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산세예요. 그리고 2번, 3번, 4번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거나 수정신고가 있어야만 나오는 가산세예요.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가산세를 한번 볼게요. 자, 납지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거나 수정신고 있으면 자, 예정신고 누락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곱하기 10% 곱하기 가로 %. 가로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납지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다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다음에 자, 미납일수를 곱해요. 그 다음에 만분의 2.2 이렇게 되겠죠. 자, 영세 같은 경우는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 영세가 있다면 영세 곱하기 0.5% 곱하기 가로 %. 자, 여기 가로가 두 개가 있죠. 요 가로는 미납일수와 연관성이 있는 거. 미납일수. 자, 미납일수 여기 있죠. 미납일수가 1일에서 31일이면 여기 가로가 10%예요. 만약에 미납일수가 32일에서 92일이면 25%예요. 그 다음에 92일이 넘어가면 5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가로 %는 미납일수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 계산도 해볼게요. 자, 125회를 설치할게요. 125회를 다시 설치할게요. 자, 125회 더블 클릭. 자, 데이터, 전산 데이터. 자, 2교시. 텍스. 자, 수험번호는 자, 수험번호 여기 있죠. 1, 2, 1, 5개.
끝에 2. 자, 성함 쓰시고, 자, A형의 체크, 감독관 번호 7149. 7149. 자, 1번 문제. 일기 확정이에요. 그럼 부가세에, 그죠? 부가세 신고서. 자, 일기 확정. 자, 일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이에요. 6월. 자, 부가세 신고서 그림은 뭐 다 아시죠? 1급 때도 하고 그랬으니까. 자, 빨간 쪽이 매출. 그쵸? 파란 쪽이 매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 쪽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과세 기타, 그쵸? 건별이나 이런 경우 과세 기타, 그 다음에 영세 세금 계산 12영세죠. 여기는 16수출, 그 다음에 여기는 예정신고 누락분, 그 다음에 대손세 가감난, 그죠? 대손세 가감난 여기다 쓰시면 되고, 매입 쪽은 세금 계산서가 일반 매입, 고정 매입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쵸? 고정 매입이 뭐다?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어디에 있어요? 그 밖에 공제에 있어요. 15번 그 밖에 공제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여기 15번 같은 15번이죠. 신용카드가 여기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사실 현금 영수증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쪽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여기 딱 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 매입 있고 유형자산 따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불공 있죠. 불공은 여기 17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7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숫자를 써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뭐 요 정도 알면 되고, 자, 입력을 해볼 건데 시험 볼 때는 여기 기본 숫자가 없어요. 그죠? 일단은 지우고 할게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바 엔터, 얘도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이렇게 지우고 하나씩 입력을 할게요. 자, 보시면 매출 쪽부터 볼게요. 매출 쪽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 그쵸? 일단 종이 세금 계산을 발급했으면 뭐예요?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쵸? 지연 발급 가산세. 좀 이따가 4천만원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세금 계산서는 여기죠? 1번 난 세금 계산서 얼마다? 4천에 400. 부가세는 자동으로 찍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3번이죠. 자, 6,600만원이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나눠서 써야 되겠죠? 6천에 600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직수출은 영세 기타예요. 영세 기타에 2억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일기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영세율. 자,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7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여요. 잠깐만요. 자, 예정신고 7번을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7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자, 매출 쪽 예정신고 누락분, 여긴 매입 쪽 예정신고 누락분. 자, 매출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야. 그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1,000만원에 그쵸? 부가세는 없고. 그 다음에 이익이 확정 신고 시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2,200만원을 전액 회수해야 돼요. 회수면 플러스죠. 그죠?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거면 마이너스를 써야 돼요. 마이너스를 쓰고, 그쵸? 지금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걸 회수한 거니까 플러스를 써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만 쓰는 거예요. 여기는 대손세 부가세만 쓰는 거니까 2,200만원이면 부가세가 얼마예요? 200만원이죠. 200 이렇게 해주면 자, 매출 쪽은 다 끝났어요. 이제 매입 쪽 볼게요. 자, 매입 쪽 세금 계산서 매입 중 5억원은 과세 상품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하였으며 토지의 자본적 추출 관련 매입은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일단은 토지는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니까 고정자산 매입에 일단 쓸 거예요. 고정자산, 그쵸? 고정자산이 뭐다?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3천만원 써주시고, 부가세를 매입
이쪽은 부가세를 직접 써야 돼요. 얼마예요? 300만원. 이렇게. 3천에 300. 자, 그러면, 그쵸? 5억 중에서 3천이 보정 매입으로 갔으니까 일반 매입은 3천만원 뺀 4억 7천원이죠. 4억 7천. 이렇게. 부가세는 4,700. 이렇게 해주고. 자, 토지의 자본적 추진은 뭐예요? 불공이죠. 불공은 한 번 더 입력해줘야 돼요. 어디다 입력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17번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클릭하고 오른쪽에 여기다가 입력하면 돼요. 아까 얼마였어요? 3천에 3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일기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세금 계산서는 그쵸. 자, 일기 예정 신고 누락분. 자, 예정 신고 누락분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이죠. 매입 쪽 세금 계산서 얼마예요? 1,000만원. 1,000만원에 100만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예정 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은 100만원이다. 자, 예정 때는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에 써주면 되죠. 그죠? 예정 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은 100만원. 그러면 예정 신고 미환급세 쭉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자 23번 난에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얼마였어요? 100만원. 이렇게 해주면 다 입력한 건가요? 자, 일단은 다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자, 다 입력했으면 가산세를 따져야 돼. 가산세. 아, 그리고 아까 문제를 안 봤네요. 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그쵸? 자,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해줄게요. 자, 어딜 클릭해야 돼요? 여기 4번 클릭해도 되고 22번 클릭해도 되고 여기를 클릭하면 그럼 22번을 할게요.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여요. 여기 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2026년부터 얼마예요? 5,000원 이렇게 전자신고 세액공제 5,000원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가산세. 자, 가산세 한번 볼게요. 자, 1번 가산세 뭐 있을까요? 1번 가산세. 1번 가산세 아까 종이 세금 계산을 발급했으니까 뭐다? 지연 발급 있어요. 지연 발급 얼마예요? 4천만원. 자, 가산세는 사실 1%인데 이건 자동으로 계산돼요. 냅둬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 가산세는 끝났죠. 그 다음에 2번 가산세는 뭐예요? 2번 가산세는 신불이에요. 신불.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거나 수정신고할 때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예정신고 누락분을 클릭해서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만 보고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 그랬죠. 자, 매출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0이야. 매출세액 0. 매입세액은 100만원이죠. 그럼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쵸? 매출세액이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지금 0인데 매입세액이 100만원이잖아요. 그쵸? 100만원을 빼면 이 값이 뭐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00만원이 나와요. 마이너스 100만원.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아요. 가산세가 없다. 그러니까 신불 가산세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납부지연, 납지. 자, 납지도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죠? 그렇죠? 예정신고 누락분 있으면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더니 마이너스 100만원이 나오죠? 그러면 납지도 가산세가 없다. 이렇게 돼요. 가산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산세 뭐 있어요? 영세가 있죠. 영세. 자, 영세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 영세가 있죠. 영세. 여기. 그쵸? 영세세금 영세기 있다. 그거 얼마예요? 1,000만원. 1,000만원. 자, 영세 1,000만원. 자, 곱하기, 그죠?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0.5% 곱하기 가로 퍼센트예요. 가로 퍼센트. 자, 가로 퍼센트는 미납일수와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미납일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 예정 때 누락해서 확정 때 신고하면 90, 91, 92 이렇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때 하면 무조건 25%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12,500원이 나오죠. 12,500원 이렇게. 자, 그러면 지연 발급 가산세랑 영세율 가산세 입력을 해볼게요. 자, 쭉 밑에 보시면 여기 가산세 보이죠? 가산세 클릭 여기 29번 오른쪽에 가산세가 있어요. 지연 발급 뭐 지연 수축 있죠. 자, 지연 발급 아까 얼마였어요? 4,000이었나요? 4,000. 4,000 맞나? 네, 4,000. 자, 그 다음에 영세는 여기 있어요. 영세. 77번에 있죠. 영세. 그쵸? 여기에다가 1,000만원에 자, 요 금액은 그냥 0.5%만 한 거예요. 여기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1,000만원의 가산세가 얼마다? 아까 12,500원이 나왔죠. 이렇게. 가산세. 자, 그럼 입력이 다 됐으니까, 그죠? ESC 빠져나갈게요. 저장하고, ESC.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2번. 자, 이익이 확정, 그쵸? 이익이 확정 신고를 한 후 다음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 2026년 2월 24일 수정신고. 자, 요번에는 수정신고라는 거 할 거야. 수정신고. 자, 몇 차? 1차. 이렇게. 자, 이익이 확정이에요. 일단 부가세 신고서. 자, 부가세 신고서 클릭할게요. 자,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10월에서 12월. 자, 일단은 시험 볼 때는 엔터를 치면 여기가 활성화돼요. 활성화. 지금은 우리 그쵸? 연습을 하는 건데 125회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ESC 눌러주고 저장을 했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자, 시험 볼 때는 만약에 수정 신고 나온다고 하면 자, 이렇게 10월부터 12월 치고 엔터 치면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여기를 눌러서 수정 신고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몇 차? 1차.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요쪽 부분을 그쵸? 여기는 원래 신고했던 부분, 여기는 수정해서 신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보통은 뭐 빈 화면이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자, 한번 볼까요? 가정 발견된 오류는 아직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류 내용에 대한 전표 입력을 생략한다. 가산세 계산 시 일수는 30일, 미납일수죠. 미납일수가 30일로 한다. 자, 아래 오류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오류 보면 10월 15일 영동상사에 제품 500만원 부가세 별도 판매하고 즉시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한 한 건에 대한 국세청 전송을 누락하여 2026년 2월 20일 날 국세청에 전송을 했대요. 근데 부가세 신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일단 이 날짜는 왜 나오는 거예요? 가산세 때문에. 가산세는 좀 이따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세금 계산서 500에 50이 누락된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 300에 30. 그쵸?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그쵸? 원재료를 사왔는데 뭘로 결제했어요? 카드로 결제한 거 한 건이 누락됐대요. 그 다음에 대박상사로부터 구입한 7인승 3000cc. 그쵸? 100만원 부가세 별도 매입하고 세금에서 수집은 한 건을 누락했대요. 자, 그러면 차는 이거는 불공차죠. 불공이 되겠어요. 입력을 한 개씩 해볼게요. 자, 요쪽 부분에 입력하는 거예요. 요쪽. 수정신고는 어디? 요쪽 부분이 수정신고 입력할 부분이에요. 그럼 보면 요거 500에 50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 여기다가 더하면 얼마가 돼요? 1100에
500을 더해야 되니까 1100만 원에 110만 원에 110 이렇게 되겠죠. 이건 입력이 끝났고, 그 다음에 원재료, 그쵸? 뭘로 결제했어요? 카드. 지금 예정신고 누락뿐이 아니라, 자, 매입 쪽 카드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 밖의 공제. 여기 보시면 그 밖의 공제 클릭하면 이런 창이 떠요. 탭키를 누르라는 거예요. 탭키를 누르면 여기 잘 보셔야 돼. 15번 그 밖의 공제, 신용카드. 요 부분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원재료인데 카드니까 뭐예요? 일반 매입이야, 일반 매입. 그래서 일반 매입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300에 30. 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왔는데 세금 계산서예요. 그죠? 100만원에 10만원. 자, 요건 창 닫고, 매입 쪽 신용카드 여기 있죠. 그죠? 자동차니까 고정자산 매입이죠. 고정자산 매입.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얼마예요? 100만원에 10만원. 그래서 100만원에 10만원. 이렇게. 자,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했는데 100만원에 10만원. 자, 차가 불공차잖아요. 그죠? 불공차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7번에 한 번 더 입력해야 돼. 탭키 누르면, 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다가 100만원에 1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입력을 다 했으니까 가산세를 한번 볼게요. 자, 입력을 다 끝났으니까 가산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0월 15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10월 15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발급은 11월 10일까지 해야 돼요. 11월 10일까지 할 거고, 그쵸? 넘어가 버리면 지연 발급, 그쵸? 1월 10일을 1월 25일이죠, 여기는. 25일. 자, 1월 25일을 넘어가 버리면 미발급이에요. 자, 근데 이제 발급이 문제가 아니라 전송 얘기예요, 전송. 그쵸? 전송. 자, 그러면 11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고, 전송을 언제까지? 11월 11일까지 전송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날짜를 지나가 버리면 지연 전송이에요. 언제까지가 지연 전송이에요? 1월 11일까지. 근데 지금 언제 발급했냐면 2월 20일 날. 그쵸? 2월 20일 날 전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송? 미전송이에요. 왜냐? 1월 11일을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2월 20일 날 전송했으니까 뭐다? 미전송. 그러면 1번 가산세는, 자, 미전송에 해당되죠. 금액은 얼마예요? 50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불 납치 같은 경우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거나 수정신고할 때, 지금 수정신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정신고인데 매출세액이 500에 50만원. 매출세액이 얼마 있어요? 50만원 있어요. 50만원. 그쵸?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300에 30이니까 매입세액은 30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사온 거는 불공이니까, 그죠? 불공이니까, 자, 불공이니까 매입세액이 없어요. 그러면 매출세액 50만원에서 쓰면서 할게요. 자, 매출세액 50만원에서 빼기 매입세액 30만원을 빼면, 그쵸? 20만원이죠, 20만원. 자, 곱하기 10% 곱하기 가로 퍼센트잖아요. 그죠? 가로 퍼센트. 요거 계산할 거고. 자, 납치도 마찬가지로, 수정신고하는 거니까 수정신고의 매출세액에서, 그쵸? 매입세액 30만원을 빼서 20만원이에요.
곱하기 미납일수. 미납일수는 여기 있죠. 30일이야. 30. 자, 여기가 30. 그 다음에 곱하기 만분의 2.2. 만분의 2.2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미납일수가 30일이니까 가로 퍼센트는 뭐예요? 가로 퍼센트는 여기 있죠. 자, 미납일수가 1일부터 31일은 10%, 32일부터 92일은 25%, 나머지는 50%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30일이면 1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0%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0세는 없어요. 그죠? 여기에는 0세는 없다. X.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자, 2,000원이 나오죠. 2,000원. 그 다음에 납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320원. 이렇게 되겠죠. 0세는 없고.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자, 맨 아래쪽 보면 가산세가 있죠. 이쪽에, 오른쪽에 가산세 클릭하면, 탭키를 누르래요. 탭키 누르면 여기 가산세가 뜨죠. 그래서, 일단은 미전송 500이잖아요. 그죠? 500만원. 자, 500만원 해주면 결과값은 자동으로 짜요.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 신고 불성실은 무조건 과소초과예요. 과소초과. 나머지는 뭐 무신고나 부당 이런 거는 내부 고발이 있어야 되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과소초과 일반이에요. 여기다가 매출세 50만원에서 매입세 30만원 빼니까 얼마 나왔어요? 20만원에 그쵸? 2,000원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납부지연 이거죠. 납부지연 20만원에 그쵸? 자 이거 그냥 취소 누르면 돼요. 금액은 1320원 1320 이렇게 0세는 없고 확인하면 가산세까지 끝난 거죠. 그러면 ESC 빠져나올게요. 3번 문제 2026년 1기 확정 4월부터 6월, 7월 25일에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같이 오류를 발견하였고 2026년 8월 10일 1차로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자, 요번에도 수정신고예요. 자, 수정신고.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서 자, 1기 확정이니까 그쵸? 4월부터 6월 이렇게 자, 요번에는 활성화 되네. 그죠? 엔터 치면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수정신고 이렇게 1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쪽 부분을 수정하면 돼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직수출 5천만 원에 대한 매출 누락분이 있었고 자, 사업자인 감귤하게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중고기계를 1320만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1200에 120만원 현금 판매한 것을 누락했대요. 세금 계산서 미발급분이다. 세금 계산을 발행하지 않았대요.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죠. 미발급 가산세 이렇게. 그 다음에 증빙이 없어요. 그죠? 증빙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입력하면 돼요? 과세 기타에다 입력할 거예요. 입력은 과세 기타에 입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제품의 타가정대책. 자, 제품은 만들면 다 과세잖아요. 그죠? 뭐 선물로 주거나 이럴 때 다 과세를 해야 돼요. 자, 매출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제품이야. 이럴 때는 뭘로 봐요? 시가. 시가. 얘도 어디로 가야 돼요? 과세 기타. 거래처에 선물로 주면서 증빙을 끊어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과세 기타에다가 입력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용으로 제품을 제공했어요. 자, 부가세 이론 시간에 배웠듯이 홍보용으로 제품을 제공했을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얘는 X. 얘는 아예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돼요. X. 이렇게. 그러면 두 개만 입력하면 되겠죠. 두 개만. 둘 다 뭐예요? 과세 기타네. 세 개네, 세 개. 직수출, 그쵸? 그 다음에 과세 기타가 두 개. 이렇게. 자, 직수출은 영세 기타죠. 직수출은 영세 기타. 여기다 얼마 입력해요? 5천만원. 해서 5천만원 입력할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과세 기타는 여기죠. 과세 기타. 무증빙. 여기에다가, 자, 보시면, 여기 1200에 120만원. 그쵸? 이걸 나눠보면, 1200에 120. 그쵸? 얘는 얼마예요? 450에 부가세 45만원. 이렇게 되겠죠. 450에 45만원. 그러면 똑같은 곳이니까, 과세 기타 똑같은 곳이니까 같이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1650에, 그쵸? 과세 기타가 얼마다? 1650이다. 1650. 그러면 165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입력이 두 개뿐이 없으니까 다 끝났어요. 입력을 다 했고, 자, 가산세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그죠? 가산세 있겠죠? 아까 미발급 있었고. 그쵸? 자, 한번 가산세 볼게요. 자, 미발급분, 세금 계산 미발급분이니까 1번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가 있어요. 얼마다? 1200만원. 공급가액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불 납치는 뭐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지금 보면은 매출세액이 120만원. 그쵸? 얘도 매출세액이죠. 45만원. 그래서 165만원이에요. 165만원. 빼기 매입세. 매입세액은 없죠? 0. 하면 165만원이에요. 그죠? 자, 곱하기 10% 곱하기 가로 퍼센트예요. 가로. 자, 가로는 미납일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미납일수가 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납일수 좀 이따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납치도 마찬가지로, 그쵸? 매출세액 165만원 빼기 매입세가 없어요. 0. 자, 곱하기 미납일수. 아직 미납일수 몰라요. 그쵸? 미납일수 모르고, 곱하기 만분의 2점이에요. 만분의 2.2. 만분의 2.2. 이렇게 되겠죠. 자, 영세도 있죠. 영세는 영세세금, 영세기타예요. 그럼 칸으로 따지면 여기죠, 여기. 영세라는 게 영세세금, 영세기타. 두 개 있으면 두 개 다 더해야 돼요. 그럼 지금 5천만원이죠. 그래서 5천만원 곱하기 0.5% 곱하기 가로 퍼센트예요. 자, 그럼 미납일수를 알아야 가로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납일수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지금 보면 7월 25일 날 첫 번째 신고를 했는데, 그죠? 지금 8월 10일 날 수정 신고를 하는 거야. 요 날짜를 보고 미납일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화면 맨 아래쪽 보면, 그쵸? 일단 가산세로 들어가야 돼, 여기. 가산세. 클릭하면, 또 탭키를 누르래요. 탭. 그러면 가산세 탭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납부지연이 있어, 납부지연. 아까 납부지연이 165만원이었잖아요. 그죠? 165만원 엔터 치면, 여기 나와요. 납부지연 일수 계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당초에 2026년, 그쵸? 7월 25일 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수정 신고 언제 하는 거예요? 2026년 8월 10일. 그래서 16일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2026년 7월 25일 날 신고를 했죠? 했는데, 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8월 10일 날 수정 신고하는 거예요. 요 기간을 얘가 구해주는 거예요. 날수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자, 장초에 7월 25일 날 신고를 했는데, 지금 언제? 8월 10일 날 수정 신고하는 거다.
그래서 미납일수 며칠 나와요? 16일. 확인 누르면 16일 계산해서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5,808원. 5,808원. 그러면 여기가 16일 해서 컴퓨터가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 나왔죠? 5,808 이렇게. 자, 16일이니까 1일부터 30일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미납일수가 1일부터 30일이면 10%예요. 아까 16일이니까 그쵸? 16일이니까 10%다. 여기가 10%. 그 다음에 여기도 10%. 미납일수가 16일이니까. 자, 요거 계산은 얼마 나와요? 자, 16,500원이 나오죠. 16,500원. 이렇게. 16,500원. 자, 그 다음에 영세.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5,000원. 이렇게 되겠죠. 25,000원. 자, 가산세 마저 입력할게요. 가산세 마저 입력하면, 자, 일단, 1번 가산세 뭐 있었어요? 미발급. 여기, 미발급 가산세. 자, 1200만원 입력하면 2% 자동 계산해서 24만원. 그 다음에 신불, 그죠? 신불, 과소초가 1번에 입력한대 그랬죠. 자, 165만원에 165만원. 결과값은 얼마 나왔어요? 16,5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납치는 계산돼 있죠. 그 다음에 영세 5천만원에, 자, 25만원은 0.5%만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쵸? 10% 하니까 25,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산세가 다 됐죠. 확인하고 ESC 누르면 되겠죠. ESC 저장 하면 여기가 끝난 거죠. 자, 다음 문제. 자, 4번. 자, 다음의 내용에 따라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셔. 자, 일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거예요. 그럼 열고 부가세 신고서. 일기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죠. 그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매출 쪽 한번 볼게요. 매출 쪽 전자세금계산서, 그쵸? 전자세금계산서 여기죠. 얼마냐면 4억에 4천. 자, 비고에 보면 공급가액 1,000만원은 공급 시기가 1월 22일, 그 다음에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2월 15일 날 발급을 했대요. 공급은 1월 22일인데 발급을 2월 11일 날 했대요. 이거 가산세 대상이죠. 좀 이따가 무슨 가산세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그쵸? 신용카드 매출이면 여기죠. 그쵸? 부가세 포함 3,300이니까 3,000에 3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현금 매출 110만원 전액 현금 영수증 미발행. 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아니래요. 그래서 가산세 없는 거예요. 자, 현금 영수증 가산세 없고. 자, 증빙이 없으니까 뭐예요? 과세 기타죠. 무증빙. 100만원에 10만원. 이렇게 하면 매출 쪽이 끝났어요. 이제 매입 쪽 볼게요. 매입 쪽. 자, 세금 계산서 수치. 일단은 3억이에요. 기계장치 구입은 공급가액이 1,000만원. 업무용 수용차 구입이 5천만원. 자, 기계장치와 자동차는 뭐예요? 유형자산이야. 유형자산이니까 어디다 입력한다? 여기 세금 계산서 고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 뭐다? 고정자산. 여기다가 6천에 600을 입력할 거예요. 6천에 600. 자, 그런데 자동차는 1500cc니까 뭐예요? 불공이야. 불공이니까 한 번 더 입력해야 되겠죠. 불공은 어디다 입력한다? 공제받지 못할.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클릭하면 오른쪽에 17번이 떠요. 보이죠? 여기다가 입력해야 돼요. 아까 얼마였죠? 5천. 그쵸? 5천에
500 이렇게 5천에 500. 자, 그리고 지금 보면 3억 중에서 6천만 원이 고정자산이니까 나머지는 일반 매입이에요. 그러면 3억에서 6천만 원 빼니까 2억 4천이죠. 2억 4천을 어디다 입력해요? 여기 일반 매입에다가 2억 4천. 그래서 합계가 3억으로 딱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신용카드 수치 이렇게 돼 있어. 신용카드. 자, 회사 사장실에 전시 목적으로 그림을 구입했대요. 자, 사업과 무관하죠. 불공이에요, 불공. 사업과 무관하니까 불공. 자, 신용카드 불공은 그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 안 하고 일반 전표로 가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얘는 그냥 X. 입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자, 불공이라는 거는 사실 세금 계산서 불공만 있어요. 이건 카드로 결제했는데 불공이면 실무에서도 그렇고 일반 전표로 가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입력은 일단 다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 가산세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자, 가산세 아까 여기 보시면 이것도 써봐야 되겠네. 그죠? 자, 보세요. 1월 20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죠. 공급을 했어. 그러면 다음 달 10일, 2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돼. 그런데 언제 발급했어요? 여기 2월 15일. 2월 15일 날 발급을 했으니까 무슨 발급이에요? 늦게 발급했어요. 지연 발급. 그래서 뭐가 있다? 지연 발급 가산세가 있다. 1번 지연 발급 이렇게. 얼마예요?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거나 수정신고할 때만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도 아니고 수정신고도 아니니까 2, 3, 4 가산세는 없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지연발급 가산세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입력하면 돼요. 지연발급 가산세 1,000만 원. 자, 입력해 볼게요. 자, 하면 맨 밑에 보면 가산세가 보이시죠? 그죠? 여기 29번 나. 자, 클릭하면 오른쪽에 떠요. 그래서 지연 발급 가산세 1,000만 원 하면 1% 10만 원이 자동으로 찍히죠. 이렇게. 그러면 가산세까지 입력이 끝난 거예요. ESC 저장 하면 되겠죠. 저장. 자, 다음 문제 또 볼게요. 5번. 자, 20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2026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래요. 자, 지금 요 내용들이 다 예정신고 누락분이야. 요 내용이 다 예정신고 누락분. 그래서 이 1기 확정, 그쵸? 1기 확정 신고서에 들어가서 예정신고 누락분만 입력하면 돼요. 자, 프로그램 열고 부가세 신고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이렇게. 자, 일단은 예정신고 누락분만 지울게요. 우리 이제 연습하는 거라, 그죠? 앞에 있던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시험 볼 때는 웬만하면 다 백지로 떠. 전부 다. 자, 지금 보면 이 문제는 예정신고 누락분만 입력하는 거니까 전부 다 예정신고 누락분이야.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만 그냥 지웠어요. 원래 시험 볼 때는 그쵸? 다 백지로 나올 거야 아마. 자, 볼게요. 자, 당사의 제품을 태형무역에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영세월 세금계산 한 건을 그쵸? 600만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매출 쪽 그쵸? 매출 쪽 세금 계산서. 그럼 어디에요? 영세세금 매출 쪽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 그죠?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 매출 쪽 세금 계산서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얼마냐면 6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당사에서 사용하던 트럭을 한우에게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 한 건을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까지 잘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빠진 거예요. 세금 계산서. 그러면 여기죠? 과세 세금 계산서 얼마예요?
2000에 2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사에 제품 440만 원을 B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매출했대요. 그러면 신용카드죠, 그죠? 그러면 어디에 여기서? 과세기타예요. 왜냐면 매출 쪽 예정신고 누락부는 과세세금, 과세기타, 영세세금, 영세기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과세기타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400에 40 이렇게. 자, 매출 쪽은 다 넣었죠. 이제 매입 쪽 볼게요. 매입 쪽 뭐 있는지. 자, 정상에서 1월에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나 전자세금 한 건 800에 80만 원을 2월 20일 날 수취했대요. 이렇게. 이 날짜가 중간중간 나오는 거는 가산세가 있다는 거를 그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가 계산해 볼게요. 어쨌거나 매입 쪽 세금 계산서 800에 80이에요. 자, 매입 쪽 여기 세금 계산서 여기에 얼마? 800에 80 이렇게 800에 80. 그 다음에 평양갈비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 후 신용카드로 사용했대요. 자,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으니까 불공이야.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아까도 나왔지만 어쨌든 불공인데 그쵸? 불공에 해당하는데 자, 신용카드 불공은 어디로 간다? 일반 전표로 가기 때문에 그쵸?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X를 칠 거야. 입력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입력을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입력은 일단 다 끝난 거예요. 그쵸? 입력은 다 했어.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니까 가산세를 따져봐야 돼. 가산세. 자, 그러면 가산세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은 요 맨 끝에 거. 그쵸? 1월에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나, 그쵸? 세금액 언제 수취했어요? 2월 10일 날. 그러면 1월에 그쵸? 공급을 했으면 언제까지? 발급자 입장에서는 2월 10일까지는 해줘야 돼. 그쵸? 이걸 넘어가 버리면 뭐가 돼요? 지연 발급. 우리는 수취한 거잖아, 수취. 그쵸? 언제 받았냐면 이때 2월 20일 날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다? 지연 수취예요. 우리가 늦게 받았어. 2월 10일까지는 받았어야 돼. 2월 10일까지는 받았어야 되는데 2월 20일에 받았으니까 뭐다? 지연 수취 가산세가 있다. 이해갔죠? 그래서 일단 1번 가산세는 지연 수취예요. 지연 수취. 얼마예요? 800만원. 이거 80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가산세 뭐예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요. 신불. 자, 매출세액에서 그쵸? 이거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이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서 매출세. 자, 이거는 영세니까 매출세액이 없고 요거 있죠? 매출세액이 200만원이야. 200만원. 매출세액 200만원. 자, 빼기 매입세액인데 자, 얘도 일단 매출세액이에요. 그죠? 매출세액이 얼마예요? 400에 40이니까 40만원. 이렇게. 매출세액 40만원. 자, 그 다음에 매입자를 보면 이거는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이 얼마 있어요? 80만원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매입세액 이렇게 8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X고, 그죠? 그러면 매출세액이 얼마예요? 240이야. 매출세액 240에서 빼기 매입세액 얼마를 빼요? 80만원. 이렇게. 빼면 얼마 나와요? 160 나오네. 그쵸? 160. 자, 곱하기 10% 곱하기 가로 퍼센트잖아요. 그죠? 가로 퍼센트. 가로는 미납일수와 관련이 있어요. 자, 2번. 3번. 납부지연. 납지예요. 납지. 얘도 마찬가지로 매출세액
40만원에서 빼기 매출세액 80만원. 자, 곱하기 미납일수예요. 미납일수 있나요? 여기 있네요. 90일. 미납일수 90일이에요. 90일. 자, 미납일수 90일. 곱하기 90일. 곱하기 만분의 2.2. 만분의 2.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세. 4번 영세. 자, 영세도 있죠. 여기 보시면 600만원, 그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영세라는 거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영세가 여기죠. 영세 세금, 영세 기타가 600만원. 그리고 매출세액 여기서 봐도 더 편할 수 있어요. 매출세액은 200에 40, 240. 매입세액은 8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40 빼기 80만원을 바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영세는 그래서 얼마다?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곱하기 0.5% 곱하기, 자, 미납일수가 90일이니까 몇 퍼센트예요? 25%예요. 이렇게. 얘도 25%죠. 25%. 그래서 미납일수에 따라, 그쵸? 요 가로 퍼센트가 결정나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신불은 4만원이 나오죠? 4만원. 이렇게. 납부지연은 31,680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영세는 7,500원이 나와요. 요거를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해 볼게요. 자, 가산세 클릭하고 여기 가산세도 아까 우리가 입력을 다른 거 해서 그래요. 그죠? 여기서 여러 군데를 입력해서 그러니까 일단 지울게요. 이거 아까 입력한 거니까. 아까 전에. 자, 가산세 한번 볼게요. 일단 무슨 가산세 있어요? 지연 수치가 있어요. 지연 수치. 자, 지연 수치가 얼마예요? 800에 계산은 자동으로 해줘요. 4만원. 그 다음에 신불 있죠. 그죠? 신고 불성실 과소초과. 자, 240만원에서 80만원 빼면 얼마 남아요? 160만원. 그죠? 160만원에 계산하면 이게 4만원 나왔어요. 4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납부지연, 납지. 얘도 160만원에 계산한 게 31,680원 나왔죠. 그 다음에 영세가 600만원에, 그쵸? 7,500원이에요. 이렇게. 그럼 가산세가 입력이 끝났죠. 자, ESC 누르고, 저장하면 끝이죠. 자, 됐어요. 다음 문제, 6번. 자,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이익이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이익이 확정. 자, 들어가 볼게요.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고, 자,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자, 일단은 데이터를 지울게요. 자, 지우고, 여기. 원래 시험 볼 때는 웬만하면 안 나와요. 데이터가. 자, 자료 볼게요. 자, 매출 쪽 종이 세금 계산서. 일단 종이 세금 계산서는 뭐예요? 가산세 대상이에요. 얘는 가산세 대상이다. 좀 이따 가산세 할 때 하면 되고. 자, 어쨌든 세금 계산서니까 보세요. 여기죠, 여기. 세금 계산서. 얼마예요? 4,500. 4,500에 450. 그 다음에, 자, 2번은 신용카드야. 신용카드는 요 3번 난이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여기 똑같은 칸을 써요. 3,000에 300. 그 다음에 견본품으로 제품 원가 100만원, 시가 150, 거래처 제공했대요. 자, 견본품으로 제공하면, 그쵸? 제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럼 얘는 X 치고 입력을 안 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네요. 예정신고 누락분, 신용카드, 그죠? 신용카드, 요거 입력할 거예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자,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클릭하면 오른쪽에 뜨죠? 7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자, 매출 쪽은 과세세금, 과세기타, 영세세금, 영세기타. 네 부분을 나눠줘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어디다? 과세기타.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기타 했다가 얼마 입력하면 돼요? 1,000만원 입력하면 돼요. 1,000만원에 100만원. 1,100만원이 부가세 포함이니까. 이렇게. 자, 그럼, 자, 그 다음에 미납일수가 92일. 요건 이제 미납일수. 가산세 계산할 때. 그럼 매출 쪽이 다 끝났어요. 이제 매입 쪽 볼게요. 자, 매입 쪽. 전자세금계산 과세 매입이 2억 7천만원. 근데, 자, 5인승 승용차 5천만원, 부가세 5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고정자산이라 일반 매입이래요. 자, 일단은 자동차부터. 자동차는 그쵸? 유형자산이니까 고정자산이야. 고정자산에 5천에 500 이렇게 써주고. 자, 자동차가 보니까 2500cc 5인승이니까 불공이 아니에요? 불공이에요. 그래서 불공은 한 번 더 입력해야 되겠죠. 어디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겠다 한 번 더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천에 500 이렇게 불공 자동차.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매입이에요. 나머지 여기 있죠? 일반 매입. 그래서 세금 계산서 여기 일반 매입에다가 2억 2천에 2,200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여기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매입 쪽 현금 영수증은 어디에 있어요? 그 밖에 공제야. 여기 15번 그 밖에 공제 클릭하면 여기 15번 그 밖에 공제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는 같은 칸을 쓰는 거예요. 매출 쪽도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은 칸이잖아요. 그죠? 여기 15번 그 밖에 공제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 여기 이쪽 칸을 쓰는 거죠. 자, 보시면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고정자산이 아닌 일반 매입이래요. 1,000만원에 100만원이 다 일반 매입이다.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의 일반 매입에 1,000만원에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저는 입력이 다 끝났네요. 자, 그리고 기타 자료 해야 되겠죠. 자, 부가시세 신고는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한대요. 자, 홈택스 전자신고 했다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2번 클릭해도 돼요. 22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이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5,000원 해주면 되겠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을 클릭해볼까요? 이제 가산세를 찾아야 돼. 가산세.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니까 신불, 납불, 그죠? 납지. 신불, 납지, 가산세 해야 되고, 그쵸? 나머지 또 가산세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쭉 보시면 아까 요거. 종이 세금에서 발급, 그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뭐예요? 지연 발급이야. 그래서 지연 발급이 있는 거야. 1번 가산세, 지연 발급이 있다. 왜?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그래서 4,500만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 불성실, 신불. 그 다음에 3번. 납부지연. 그쵸? 납지. 자, 그 다음에 4번 영세. 가산세 종류를 일단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2번, 3번, 4번은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거나 수정신고할 때.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보고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보고 가산세를 찾으면 돼요. 일단은 영세는 없어. 그죠? 영세는 여기나 여기에 있어야 돼. 38이나 39. 자, 그 다음에 신불 납지는 매출세액에서 지금 매출세액이 100만원이죠? 매입세액은 없고, 그죠? 100만원 빼기 매입세액 0. 그럼 그대로 100만원이야. 그러면 어쨌든 매출세액 100만원에서 매입세액 없으니까 총 얼마예요? 100만원이죠. 100만원. 자, 곱하기 10% 곱하기 가로 퍼센트. 아직 미납일수를 모르니까. 자, 납지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곱하기 미납일수. 여기 있죠? 92일. 92일 곱하기 만분의 2.2에요. 2.2 곱하기 나누기 만. 이렇게 되겠죠. 만분의 2.2. 자, 영세는 아까 없었어요. 그죠? 여기는 x. 영세는 없다. 이렇게. 자, 미납일수가 92일이니까 여기 몇 퍼센트다? 가로는 25%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을 해볼게요. 자, 신불은 계산하면 25,000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22,240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다음 여기 가산세 클릭하시고 가산세 여기죠. 클릭 오른쪽에. 자, 뭐가 있냐면 지연 발급, 그쵸? 종이세금계에서 발급해서 지연 발급 4,500만원, 부가세 45만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 그쵸? 신고 불성실 과소초과 일반 여기 100만원에 25,000원. 자, 납부지연 얘도 100만원에 얘는 ESC 누르고 얼마예요? 22,240원. 이렇게 영세 없고. 그러면 가산세까지 입력이 끝났죠. ESC 저장할게요. 맞아나오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7번. 자, 아미전자는 과일 통조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반 기업, 비중소기업이래. 가정한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일기 확정 신고에 대한 부가가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주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세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 아미전자죠. 자,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를 한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하라는 거죠. 일단은 일기 확정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일기 확정. 자, 일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들어가고. 자, 일단은 다 지울게요. 그래야 연습하기 편하니까. 글씨가 있으면 입력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다 지우고. 자, 아까 홈택스 나왔죠, 그죠? 홈택스가 앞에 있으니까 까먹기 전에 이걸 먼저 해도 괜찮아요.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를 한대요. 프로그램 열어서 그걸 부탁할게요. 여기 22번 클릭하면, 그쵸? 오른쪽에 있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다? 5,000원. 있으면 까먹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입력을 해볼게요. 자, 매출 쪽 볼까요? 매출 쪽 세금 계산서 얼마예요? 3억 7천. 이렇게 부가세 3,700. 자, 지금 보시면 2번, 3번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야, 그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같은 칸 쓰는 거니까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부가세 포함이에요, 둘 다. 그러면 2,000에 200, 700에 70.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700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700에 270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3번이 같은 칸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직수출. 직수출은 어디다? 영세기타예요. 영세기타 1억 원. 됐죠? 그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 신용카드. 자, 매출총 예정신고 누락분 신용카드는 여기죠. 과세기타야. 과세기타에 2천만원 써야 돼. 2천만원에 부가세 200. 그래서 부가세 포함이니까. 자, 그럼 매출 쪽이 끝났죠. 이제 매입 쪽. 자, 매입 쪽 볼게요. 자, 세금 계산 매입 2억 3천인데 2000cc 5인승 승용차 구입이 5천만 원이래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매입, 전부 일반 매입. 승용차니까 일단 고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고정자산 5천에 500 이렇게. 자, 차가 그런데 불공차잖아요, 그죠? 불공이니까 어디다 입력한다? 여기 공제받지 못할 17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17번 여기 있어요. 여기다 입력해야 돼. 5천에 500 이렇게. 불공 2번 입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매입. 그러니까 여기 일반 매입했다가 얼마 입력하면 돼요? 1억 8천 1억 8천 1800 이렇게. 자, 그러면 입력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자, 계산서 매입이 있어요. 과일 구입한 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한 거, 농어민한테 사온 거,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안 작성하고, 그쵸?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쵸? 의제 매입이 어디에 있냐면, 자, 그 밖에 공제 보면, 그 밖에 공제 15번 클릭하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여, 이제. 자, 15번 클릭하면 여기 있죠. 그 밖에 공제, 의제 매입. 요걸 계산해서 쓸 거예요. 물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 안 하고 요 내용 갖고 수기로 계산해서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일단은 과일 사온 거 요거 되죠. 과일 달고 음식물 쓰레기는 안 돼요. 얘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야. 원재료만 되는 거니까, 그죠? 얘는 X, 얘는 XR.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미전자는 과일 통조림을 제조하는 제조업이고, 자, 제조는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지죠. 비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조업은 농어민 공제가 된다. 그래서 요거 돼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자, 요거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자, 1억 5,300만 원이 나와요. 1억 5,300. 자, 곱하기, 그쵸? 자, 제조업인데 비중소면 얼마예요? 102분의 2예요. 자, 중소기업이었으면 104분의 4. 나머지는 102분의 2니까. 그래서 102분의 2다. 의제 매입 공제율. 그럼 계산하면 그럼 300만 원이 나오죠. 3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다가 입력하면 돼요? 자, 아까 들어왔으니까 여기 의제 매입세 일단은 1억 5,300. 공제 금액은 3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예정 신고 시 누락분 세금 계산서 차량 운반구, 그쵸? 1500cc 1500만 원 부가세 별도 이렇게 됐어. 불공차죠. 어쨌든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갈 거예요. 예정 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 1500에 150 이렇게. 잠깐만요. 맞죠? 1500에 150. 1500에 150인데 불공차니까 어디다 입력해요? 공제받지 못하랬다가 한 번 더 입력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여기다가. 자, 칸은 똑같은 칸을 쓰는 거예요. 불공이니까 1500을 더하면 6500이죠. 6500에 6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입력이 다 됐죠. 이렇게 매출 쪽, 매입 쪽 입력을 다 했어요. 자, 이제 가산세를 찾아야 돼. 가산세. 자, 1번 가산세 뭐 있나요? 1번 가산세는 없어요. 그러면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니까, 그쵸? 신불, 납불 있을 수 있겠죠. 영세는 없고 한번 예정신고 누락분을 볼게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을 클릭하고 요걸 보고 가산세 계산하는 건데,
자, 매출세액은 200만 원이요. 매출세액 200만 원에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이거 불공차였죠. 불공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X야. 그래서 매출세액 200만 원이야. 200만 원. 영세는 없고. 자, 그래서 일단 1번 가산세 없고 2번부터. 2번 신불. 신불. 그쵸? 3번 납지. 납부지연. 지금 가산세가 두 개만 있어요. 그쵸? 자, 아까 200만 원이었죠? 20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가로 퍼센트. 자, 납지 얘도 200만 원 곱하기 미납일수. 자, 미납일수 있었나요? 자, 지금 보시면 문제에 미납일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좀 이따가 계산을 해야 돼. 미납일수 모르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까 미납일수 모르고 곱하기, 그쵸? 만분의 2.2 만분의 2.2. 자, 그러면 미납일수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가산세 바로 들어갈게요. 아래쪽에 가산세 클릭. 자, 일단은 가산세 미납일수가 없으면 납부지연을 먼저 쓰세요. 납부지연 200만 원에 이렇게. 자, 2026년 그쵸? 일기 예정 그쵸?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4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 2026년인데 그죠? 오타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건데 일기 확정 때 한 거잖아요. 그죠? 2026년 그쵸? 언제예요? 7월 25일 날 신고한 거다. 그래서 91일이네요. 확인하면 4만 40원 나왔어요. 4만 40원. 그러니까 여기는 자, 미납일수는 91일이고 금액은 4만 40원 이렇게 나왔죠. 얘는 92일이니까 25%. 25%. 자, 이거 계산하면 5만원이 나오죠. 5만원. 자, 그럼 반영을 할게요. 아까 입력하다 말았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그쵸? 신고 불성실 과소초가 200만원에 얼마 나왔어요? 5만원. 이렇게. 그러면 가산세가 다 됐죠. 자, ESC 저장.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다음 문제. 자, 8번.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일기 확정 신고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특이사항 없고 일단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한대요.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해야 되겠죠? 이거부터 할게요. 자, 이익이 확정이야.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고 자,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들어와서 자, 일단 지울게요. 일단은 아까 홈택스부터 한다 그랬죠. 홈택스 이거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뜨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다? 5,000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매출 쪽 보시면 전자세금계산 발행 그쵸? 4억 5천. 자, 세금계산서 4억 5천 4,500. 그 다음에 신용카드면 3번 여기다 쓸 건데 신용카드가 6,000에 600이에요. 부가세 포함이니까 6,000에 600. 그런데
전자세금계산 교부분 2,200만원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6,600에서 2,200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6,000에서 2,000만원을 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남아요? 4,000에 400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 2,200은 여기 세금계산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빼야 된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직수출. 직수출은 영세기타야. 영세기타. 여기에다가 2억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1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 공제를 받은 외상매출금 2,200만원을 전액 회수했대요. 회수면 플러스야. 플러스. 그래서 대손세 가감란에 여기다가 200만원을 더해야 돼. 200만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매입 쪽. 매입 쪽 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 매입이 총 5억이야. 토지의 자본적 수출 3천만원. 그 다음에 세금 계산 일반 매입 지연 수치분 2천만원. 요건 가산세 때문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 매입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일단은 토지가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니까 뭐다? 고정자산이라 그래요. 고정자산. 여기다가 3천만원을 입력해요. 3천에 300. 자, 그럼 나머지가 다 일반 매입이야. 그러면 4억 7천이네. 일반 매입이 4억 7천. 이렇게. 4,700. 자, 토지의 자본적 추출은 뭐예요? 토지의 자본적 추출은 뭐다? 불공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입력해야 되겠죠? 토지의 자본적 추출, 요거, 불공이니까 어디에다가? 공제받지 못할. 여기 17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17번 보여요. 여기다가, 3천에 3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했고, 얘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가산세 때문에 있는 거고, 이거는 이미 일반 매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그쵸? 세금계산 매입이 1,000만원이에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클릭.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 쪽, 매입 세금계산서, 여기죠? 매입 세금계산서 1,000만원에 10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에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23번, 여기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그 얼마였어요? 100만원. 그러면 100만원 입력하면 되겠죠? 100만원. 이렇게. 자, 그럼 입력이 다 끝났나요? 다 끝났네요. 자, 다 끝났어요. 여기. 자, 일단 가산세. 일단은 지연수치요. 보이시죠? 지연수치. 가산세가 있어요. 1번 가산세 뭐 있다? 지연수치.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클릭하세요. 예정신고 누락분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이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지금 매입 쪽만 하나 있네. 그죠?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 빼면 마이너스 100만원이 나오죠. 그쵸? 마이너스가 나오면, 신불, 납지, 가산세가 없어요. 지금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매출세액 0에서 매입세액 100만원 빼면, 마이너스 100만원이 나오니까, 신불, 그러니까 2번 신불, 3번 납지, 가산세 없다. 자, 영세 가산세는 여기에 있어야 됐죠, 금액이. 근데 영세도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산세가 2번, 3번, 4번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지연수치만. 지연수치 얼마예요? 2천만원. 그래서 지연수치 가산세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프로그램 열어서, 자, 가산세 클릭할게요. 가산세. 밑에 부분 보면 가산세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가산세 클릭하면 오른쪽 위에 뜨죠. 가산세. 뭐 있어요? 지연수치 가산세. 얼마예요? 1,000만원이었나? 2천만원. 그쵸? 2천만원. 지연수치 2천만원. 가산세 계산은 자동으로 되죠. 이렇게. 자, 그럼 가산세도 끝났으니까 ESC 저장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마지막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익이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일단은 이익이 확정으로 갈 거예요. 이익이 확정.
자, 부가세 신고서 클릭. 자,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들어가서 자, 삭제부터 할게요. 자, 일단은 매출 쪽부터, 매출 쪽. 자, 매출 쪽에 여기 위에 보이는 게 매출 쪽 세금 계산서, 그쵸? 세금 계산서 5천에 500. 자, 신용카드 여기 3번이죠. 1000만원에 100만원. 자,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예정신고 누락분 현금 영수증이면 과세기타예요. 여기 과세기타에 2000에 2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영세율 세금계산서 여기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1000만원에 그죠? 부가세 없고. 그 다음에 미납일수 92일 미납일수 이렇게 있고. 이제 매입조 볼게요. 세금 계산 수령한 상품이면 뭐예요? 일반 매입이야. 여기 일반 매입이 2000에 200 해주면 되고, 세금 계산 수령한 사무실 비품은 유형자산이니까 고정자산이죠. 고정자산 여기다가 300에 30 해주고, 자, 세금 계산 수령한 접대 물품 위 상품 구입과 별도. 자, 일단은 세금 계산 접대 물품이면 일반 매입이에요. 그쵸? 여기 1번이랑 별개니까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2200 220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둘 다 일반 매입이니까 일반 매입에 더해줘야 돼요. 2000에 200 됐죠? 그 대신 접대 물품이니까 뭐예요? 불공이야. 불공이니까 한 번 더 입력해야 돼. 불공은 어디다 입력한다? 공제받지 못할. 그쵸? 여기 17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공제받지 못할에다가 입력을 하면 돼요. 200이었죠? 200에 2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뭐 있어요? 자,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 자, 매입 쪽 신용카드는 어디에 있어요? 그 밖에 공제. 여기 그 밖에 공제 15번이죠. 클릭하면 자, 신용카드가 여기죠. 그죠? 신용카드로 상품 샀대요.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은 일반 매입. 얼마였어요? 1000만원에 100만원이에요. 그죠?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 1000만원에 100만원. 잠깐만요. 그 밖에 공제. 자, 여기 1000만원에 100만원. 그래서 여기 그 밖에 공제 15번 그 밖에 공제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다 써야 돼요. 물론 여기 써지지가 않아. 자, 그 다음 예정신고 시 토지 자본적 지출 세금계산 수치분 이렇게.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에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 여기죠. 얼마예요? 금액이 1500에 150 1500에 150 이렇게. 근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불공이에요. 불공.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불공이다.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한 번 더 입력해야 돼요. 1500 더하니까 1700에 그쵸? 170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입력이 끝났나요? 그 다음에 3번 홈택스로 신고함. 전자신고 세액공제 해야 돼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5,000원 할 거예요. 자, 22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이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다? 5,000원. 일단 입력은 다 했어요. 이제 가산세 따져야 돼요. 가산세. 자, 1번 가산세 있나요? 1번 가산세는 쭉 읽어봐도 없죠. 그쵸? 그러면 2번, 3번, 4번 가산세 있는지 봐야 돼. 2번 뭐예요? 신불. 3번 납치.
4번 영세. 이렇게.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니까, 자, 예정신고 누락분을 클릭하세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보면, 일단은 매출세 200만원에서 매입세 150. 이거 아까 자동차 사온 거잖아요. 그죠? 불공이었어, 불공. 이게 불공 나오면 좀 헷갈려.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200만원이야, 200만원. 이해 갔죠? 매출세 200만원에서 매입세는 있다, 없다? 없다. 어? 아까 이거잖아요. 그죠? 예정신고 누락분, 토지의 자본적 주체 아까 불공 처리했죠, 이거. 불공이었어. 불공 처리했으니까 매입세 공제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얼마다? 200만원. 20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가로 퍼센트 계산할 거고. 자, 납지 200만원. 자, 곱하기 미납일수. 미납일수 보이시죠? 92일이야. 92일 곱하기 만분의 2.2. 만분의 2.2. 자, 영세. 영세는 영세 세금, 영세 기타. 두 개 있으면 두 개 다 더해야 돼요. 지금 1000만원이네. 그죠? 1000만원. 자, 1000만원 곱하기 0.5% 0.5% 곱하기 가로 퍼센트인데 미납일수가 보이잖아요. 그죠? 92일이니까 25%야. 25%. 이렇게. 얘도 25%죠. 이렇게. 자,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하면 신불은 5만원이 나오죠. 그죠? 5만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 4만 480. 자, 영세는 12,500원. 자, 입력할게요. 자, 가산세 클릭하고 아래쪽에 가산세, 여기 있죠? 가산세 클릭. 오른쪽 위에 보여요. 일단은 신불, 신고 불성실 과소 초과 200만원에 5만원. 자, 납부지연 200만원에 ESC 금액은 4만 480. 그 다음에 영세가 그죠? 1000만원에 12,5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가산세 입력이 다 끝났죠? 그러면 ESC 누를 거예요. ESC 저장 하면 끝이죠. 오늘은 여기까지.